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다리가 진짜 당신은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우리말을 쓰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경북 43만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당당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상북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배재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가고 있죠?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맞아요. 오늘은 우리 청소년들의 언어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청소년 언어 문화 개선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평소 어떤 말을 많이 하시나요? 시작하기 앞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보도록 할게요. 제가 제시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약지. 네? 뭐라고요? 결혼 반지 끼는 손가락,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약지다. 네, 좋아요. 두 번째, 곤짠지 또는 골짠지. 세 번째, 골금짠지. 네 번째, 오그락지. 네, 사실 전부 제시된 단어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네, 무말랭이입니다. 우리 지역에 따라서 우리가 즐겨 먹는 무말랭이라는 반찬이 있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쌀쌀해지면 무를 가지고 이런 반찬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부르는 말들이 전혀 달라집니다. 첫 번째 약지는요, 거창, 함안 등 경남 지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말입니다. 곤짠지 또는 골짠지는요, 경상북도 북부 지역이죠. 그 중에서도 중앙에 있는 안동, 예천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골금짠지는요, 마찬가지 경상북도 북부 지방이지만 서쪽에 있는 상주 지방을 중심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오그락지. 오그락지는요, 대구를 중심으로 경산, 청도, 창녕, 밀양 등 경북 남부 지방과 경남 북부 지방 쪽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지역에서는요, 쪼골이라는 말로도 불리기도 한답니다. 네, 사실 저는요, 대구에서 오래 살면서 그런지 대구 사투리가 좀 심한 편인데요. 우리 집의 아이들은 안동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특정 단어라든지 말투가 다르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아빠는 이런 말을 써? 이렇듯 지역에 따라서 살고 있는 모습으로 언어는 반영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지방의 사람들이 내가 쓰고 있는 단어 선택이나 말투가 다르면 왠지 공통점을 좀 찾기 힘들고 이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상대적으로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상대방과 이렇게 멀어지기도 하고요. 한마디 말이 사람들과 친해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말이라고 하는 것은 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말의 힘은요, 그토록 강력하다고 해요. 없던 능력도 만들어내는 말의 힘. 우리 친구들은 오늘 어떤 말을 많이 하셨나요? 친한 친구의 기분에 따라서, 말투에 따라서 감정이 오고 가고 하루가 엄청 힘들고 또는 하루가 기분이 좋고 그렇지 않았나요? 네? 못 믿으시겠다고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언어가 가지고 있는 말의 힘을 직접 준비를 해서 촬영을 해봤는데요. 재미난 실험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큐! 사랑해. 옆에 있어서 고마워. 이쁘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 많다, 좋은 하루. 짜증나.
대박이네. 와. 세상에. 진짜 바뀌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밥을 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진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저희 센터에서 촬영을 해서 가지고 온 애들이에요. 왼쪽에는 나쁜 말을 했던 미친 짜증나라는 네, 밥이고요. 오른쪽은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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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말을 했던 밥입니다. 확연히 달라지죠. 네, 영상에서도 우리가 한 번 더 봤지만 나쁜 말을 했던 이 밥은요 완전히 앞뒤로도 봐도 마찬가지고 완전히 썩어져 있고요. 사랑해 사랑해 좋은 말을 했던 밥은 물론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많이 부패는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하얗고 뽀얀 누룩곰팡이가 많이 피어져 있고요. 여기 일부는 조금 썩어져 있습니다. 네, 아마 이거는 그때 저희가 첫날 촬영을 할 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여기에 좋은 말을 해주세요 라고 했지만 반대로 여기에다 나쁜 말을 몇 마디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부분만 조금 썩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쓰는 글은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2009년 한글날을 맞이해서 MBC에서 특집으로 제작된 다큐멘터리인데요. 우리의 말뿐 아니라 글에 대한 재미난 실험을 합니다. 실험 준비로 40m 거리를 정확히 측정을 하고요. 그리고 작은 초시계 하나, 그리고 점잖으신 노신사 한 분과 30개의 낱말 카드를 준비를 하죠. 실험 참가자는 20대 남녀 12명, 실험 의도는 절대 비밀입니다. 30개의 단어 카드를 이용해서 5분 동안 카드를 조합해 3가지 문장을 만들게 해 보았습니다. 사실 어렵지 않은 실험이 끝납니다. 그러나 사실은 원래 실험 의도는 마치고 나가는 순간 40m를 걸어가는 동안 진짜 실험이 시작됩니다. 실험 전에도 사실 몰래 시간을 재고 있었어요. 재미난 것은 마치고 나오는 순간 지쳐 보입니다. 실험 참가자 모두에게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평균 2초 이상 느려집니다. 그저 우연한 결과일까요? 이번에는 반대로 젊은이를 연상시키는 단어 30개와 건장하고 젊은 남성 한 분이 똑같은 실험을 합니다. 이번에는 실험에는 참가자 4명이 참여를 합니다. 측정 결과 똑같이 했는데 시간이 무려 2초 이상 단축이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 실험은요, 미국 예일대학교 심리학과 존 바그 교수가 이 실험의 결과를 전 세계 사람들 대상으로 발표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언어의 힘에 대해서 놀람과 충격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님께서는 언어라고 하는 것은 단어를 다 외우고 숙지하고 이대로 행동하라 하는 것이 없더라도 단순히 그 글을 보고 사람이 행동에 영향이 미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의 힘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행동을 지배한다 라고 합니다. 와, 놀랍네요. 그죠? 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의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센터에서 또 내 각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을 했었는데요. 총 8가지 상황에서 평소에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 영상과 함께 하나씩 종이를 나눠드렸는데 다 받아보셨나요? 네, 거기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 적어보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통계적으로 평소에 어떤 상황에서 가장 어떤 말들을 많이 했는지 나온 답변들인데요. 여러분들이 생각과 같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재촉하거나 하기 싫은 일을 시킬 때. 좋은 상황. 어머니, 제가 어떤 일을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의 속마음. 아씨, 또 내보고만 시키네. 엄마 이따 내가 할게. 두 번째, 친구가 뒤에서 나의 욕을 할 때. 좋은 상황. 친구야, 나한테 불만이 진짜 많았나 보구나. 난 몰랐네. 그래도 뒤에서 욕하지 말고 나에게 직접 말을 해주는 게 어떨까?
네, 원래 모습. 뒤질래. 세 번째, 시험 성적이 올랐을 때 좋은 상황. 나의 노력이 빛을 보니 행복하군. 원래 모습. 성적 올랐어, 성적 올랐어. 오, 개 좋아, 개 좋아. 오, 존나 좋아, 존나 좋아. 다음, 친한 친구를 부를 때 좋은 상황.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나의 베프 친구야. 빨리 와, 빨리 와. 어디 가? 실제 모습. 어이 씨들. 다음, 생일날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을 받았을 때 좋은 상황. 내가 너무 갖고 싶던 선물을 받았군. 고마워. 여러분들의 속마음. 오, 선물 개오지고요. 존나 좋아. 존나 고마워. 다음, 누군가 나의 물건을 훔쳤거나 망가뜨렸을 때 좋은 상황. 어떡하지? 내가 정말 아끼는 물건인데. 친구야, 네가 조금만 조심해 주었다면 참 좋았을 걸. 내가 조금 속이 상하네. 다음부터는 내 거 만질 때 조금 조심해 줘. 실제로는. 누구? 다음, 친구가 최신형 스마트폰을 샀을 때 좋은 상황. 너의 최신형 스마트폰을 보니 너무 기분이 좋구나. 한번 만져봐도 되겠니? 실제 상황. 야, 네 핸드폰 개 좋다 진짜. 와, 대박. 우리 엄마 왜 이런 거 안 사주지? 마지막으로, 누군가 내 앞에 새치기를 할 때 좋은 상황. 아무리 급해도 줄 서 있는 다른 사람들 생각해서 질서를 지켜주시면 안 될까요? 저 뒤에부터 줄을 같이 다 서고 있습니다. 실제의 마음. 끄지라. 습관처럼 내뱉는 욕설, 비속어. 당신은 어떠신가요? 살아온 세월을 기록하는 나이테처럼 당신의 얼굴도 당신이 쌓아온 언어 습관을 기록합니다. 10년 후 당신의 얼굴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네, 어떠신가요? 평소 여러분들은 욕설, 부정적인 말들을 더 많이 쓰고 있지 않으신가요? 나무의 나이테처럼 우리 뇌에도요, 어느 습관에 따라서 이런 나이테가 생깁니다. 차곡차곡 새겨진답니다. 이처럼 문제는요, 우리가 긍정적인 단어보다는 부정적인 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다른 일반 단어들보다도요, 이 부정적인 말, 욕은요, 4배 더 강력하게 기억이 됩니다. 아무리 내가 영어 단어를 외우더라도 이 욕 한 방이면 빡! 끝난다는 거죠. 특히 거친 말들은요, 감정을 주관하는 이 뇌의 변연계를 강하게 자극시킵니다. 이성의 뇌의 활동을 막고요, 분노, 불안, 공격적인 상황을 표출하게 되는 거죠. 특히 우리 청소년들,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는요, 더 큰 악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감정 표현을 억제하고 통제하는, 여기 보면 앞에 있는 전두엽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전두엽. 여기에 장애가 생겨가지고 회복이 안 돼요. 성인이 될 때까지도요. 그 밖에도 청소년들의 사고력, 어휘력, 판단력을 저하를 시켜요. 한번 보세요. 우리 반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는 하루에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기분이 좋다가 막 화를 냈다가 짜증을 내다가 막 욕을 했다가. 혹시 그런 친구는 평소에 습관이 욕을 많이 하는 친구가 아닐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욕, 두둥, 그것이 알고 싶다. 평소에 욕을 하십니까? 라고 KBS 스페셜에서 초등학교 5, 6학년 20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96.6%의 아이들이 한다, 안 한다고 한 비율이 3.4%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욕의 원래 뜻을 아시나요? 라는 질문에 욕의 뜻을 알고 사용하는 친구는 16.6%가 나타났고요. 모르겠다 답한 비율은 72.2%. 잘 모르겠다 응답은 8.3%. 무려
80.5%가 뜻도 모른 채 사용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심각한 수준이죠. 초등학교 5학년들의 조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영상을 보고 있을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은 요게 달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쓰고 있는 욕, 요게 뜻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사랑하는 욕 1위에 뽑혀 있어요. 18. 우리 18이라는 말은 10할이라는 어원에서 왔고요. 성교, 즉 섹스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 M창 또는 엄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창 또는 M창이라는 말은 우리 엄마 창녀라는 말을 줄여서 엄창 또는 M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내기라든지 약속을 할 때 반드시 지킨다, 무조건 나는 이길 수 있다 라는 뜻으로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존나. 존나라는 말도 있지만 존나, 졸라, yor라, yor리, 욘니, yor리 뭐 이런 굉장히 많은 파생된 말이 있어요. 존나라는 말은요, 좆이라는 남성의 성기를 속되게 이르는 말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지랄. 마구법석을 떨며 분별 없이 행동을 하는 그 행동을 보고 속되게 이르는 말로서, 사실 이 지랄이라는 말은 예전에 간질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장애 등급에 보면 뇌전증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뇌의 일정 부분에서 약간의 발작 증세가 일어나면서 입에는 거품을 물고 눈은 이렇게 흰 동자만 보여요. 거기 가면서 이렇게 막 사실을 막 떨어요. 사실 이 간질병이라는 것은요, 언제 이런 이런 발작이 일어날지 몰라요. 밥 먹다가 그럴 수도 있고요, 학교 가다 그럴 수도 있고요, 수업하다 그럴 수도 있고요, 집에 가다 그럴 수도 있고, 자다 그럴 수도 있고요, 세수하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런 행동을 보일 때를 우리는 간질병처럼 지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속되게 이르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엿먹다. 엿먹다라는 말은 남사당패에서 여성의 성기를 뜻하는 은어로서 사용을 했습니다. 법규라고 얘기를 하죠. 흑인들 나오는 그런 외국 영화, 미국 영화에 보면 나와서 손을 한쪽을 빡 들면서 세 번째 중간에 있는 손가락을 하늘 위로 멋지게 들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한 마디 날리죠. 법규라고.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욕인데요. 이 엿먹다라는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성의 성기를 뜻하는 은어였고요. 상대방의 모욕감을 주는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신. 모자라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쓰고 있고요. 마찬가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조금 비하하는 발언으로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기랄. 제기랄이라는 말은 제 아기를 낳아서 관계를 할 이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즉 근친상간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린 자식과 성관계를 가질 이런 놈이라는 뜻에서 제기랄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제기랄, 뜨그랄, 니미를 이런 말로도 파생되어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사실 저도 이 교육을 여러분들께 하면서 우리가 쓰는 이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만큼 우리가 충격적인 이 뜻도 모르는 이 욕을 이렇게나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요, 화가 날 때는 욕을 쓰기도 합니다.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욕을 쓸 때에는 마구 분별 없이 그냥 막 쓰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의 단어처럼. 이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정말 그럴 때도 있습니다. 사실 어떠한 논문에도 보면요, 이 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순기능, 좋은 역할도 한답니다. 내가 정말 화가 나고 이럴 때는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 가가지고 발가락 끝에서 올라오는 정말 짜증나는 화를 모아서 욕 한 방 날려주면 속이 시원해요. 후련합니다. 그럴 때는 저는 사실은 욕도 괜찮다고 봐요. 하지만 분별 없이 쓴다는 것은 아니라고 하죠. 우리 평소에 우리 청소년들은요, 25절마다 그 욕이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소위 좀 노는 그룹, 이렇게 특정 그룹에서 많이 썼지만 요즘에는 이런 분별이 없어졌어요.
너나 나나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은어인데요. 은어는 특정 집단 안에서 내부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만들어 사용하는 말로서 특히 요즘에는 이제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톡 언어 그리고 DC 인사이드라는 뭐 특정 이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죠? 인터넷 사이트에서만 사용되는 용어가 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은어는요, 사회 방언, 즉 사투리와 비슷한 좀 개념도 갖고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들과 사회 상황에 맞춰서 사용하는 언어가 마치 사투리처럼 변함으로써 생겨나기도 하고요. 또는 인공어, 없는 것이 새로 의도적으로 밖에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암호처럼 의도적으로 생성해서 쓰는 은어도 있습니다. 은어와 비속어는요, 공통점이 많으나 원칙적으로는 구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요, 신조어 또는 유행어, 요즘 우리 친구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죠. 비교적 짧은 시간에 걸쳐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단어나 구절로 유행어를 모르는 사람과는 대화에 소통이 어렵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청소년들 세대와 고연령 세대 간의 격차도 커지고 언어 장벽이 생깁니다. 다음 사진을 참고를 해보시면요. 성인 50대 이상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 82%가 청소년의 언어를 절반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였고요. 청소년 가족 구성원 대화를 시도조차 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잘못된 언어 습관으로 인해 세대 간, 가족 간 소통의 부재 현상이 일어나고요. 심각한 사회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죠. 언어는 사회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SNL이라는 예전에 개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하고 있죠. 이러한 청소년들의 언어를 풍자를 해서 급식체 특강이라는 그런 소재로도 사용되고 있을 만큼 특히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 쓰는 말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문제치 또는 어떻게 보면 이슈가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말로 저도 표현하겠습니다. 우픈 현실입니다. 사실 그런데 신문 기자들도 단통법, 지자체 등 이런 줄임말을 사용을 허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들의 줄임말은 비난한다. 사실 이거는 불공평한 개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줄임말, 은어, 유행어 이런 것들은요, 언어의 문화라고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이런 게 문화가 지금은 소통이 어려운데 이런 것들이 차츰차츰 사용되면서 또 하나의 나중에는 이 언어가 그 자리를 또 잡을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그 문화로서의 또 이제 청소년들의 언어로서 봐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이런 언어가 가질 수 있는 이런 은어, 신조어, 유행어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사실도 우리 어른들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이 생깁니다. 사실 이런 말 있죠. 라떼는 말이야. 맞습니다. 라떼는 요즘에 유행하는 라떼가 있죠. 근데 커피에 가면 어른들은 라떼만 먹는다 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예전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변화되는 청소년들의 말들도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금 분위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 보이시나요? 어떤 느낌이세요? 이 그림을 보고. 좀 역동적인 그 느낌이 좀 드시나요? 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요, 석창우라는 화백입니다. 어떤 CF라든지 방송에서도 몇 번 나와주셨는데요. 이분은요, 팔이 없는 화가예요. 양팔이 없습니다. 그런데 4살 아들이 이 아빠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 그림 좀 그려줘. 사실 이 아저씨는요, 팔을 사고로 다쳐서 잃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술 끝에 이렇게 의수를 지금 착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들의 한마디, 아빠 그림 좀 그려줘. 아들이 사실 뭘 알겠습니까? 팔이 없는데, 그렇죠? 팔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이 아빠를 보고 그림을 그려달래요. 근데 이 아빠는 누워있다가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팔이 없지만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그런 호기심과 함께 의지가 생깁니다. 그때부터 겨드랑이에 처음에 붓을 끼고 아들을 위해서 멋진 새 그림을 그려줍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인터넷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저씨는요, 지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화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팔이 있을 때보다, 비장애인일 때보다 더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요. 다음,
피아니스트 이희아 씨, 이분들도 마찬가지 네, 한 번씩은 보셨을 겁니다. 양손에 손가락이 2손가락밖에 없어요. 근데 피아노를 칩니다.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멋진 연주를 하죠. 항상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해주셨대요. 내 손보다 더 예쁘다. 내 손보다 더 예쁘다. 그래서 희아 씨는요, 평생에 걸쳐서 자기 손이 정말 세상에 제일 예쁘다라고 지금도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쓰는 말들이요, 욕일 때에는 그 사람을 정말 세상 살기 힘들게 만들어 줄 수도 있지만, 희망적인 이런 말들이야말로 이분들을 더욱더 힘이 나고 세상에 굉장히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욕의 의미를 자세히. 사실 아까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욕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늘 망설여집니다. 사실 이렇게 교육을 할 때에도 이 욕들이요, 우리가 잘 몰랐는데 우리 친구들이 알면 더 어떡할까, 더 상처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안 좋은 것은 모르고 막 쓰는 것이 더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립국어원에서도요, 우리 청소년들이 욕을 쓰는 데 있어서 더 자세히 알고 알아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욕의 의미를 한 번 더 쓰기 전에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나친 은어, 신조어 사용은 최대한 좀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좋아요. 재미있기도 하고요. 이런 언어 유희처럼 굉장히 기발한 그런 신조어들, 유행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쓰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장벽이 생기죠. 그래서 사용을 조금만 줄여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바른말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나 혼자 쓰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반에서 나 혼자 쓰지 않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같이 함께 쓰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괴되는 우리말을 가꾸고 지키는 일은 남녀노소가 따로 없습니다. 한글의 위대함은 우리 친구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한 우수성을 인정받아서 유네스코에서는 무명태치 공로상, 세종대왕상이라고 제정이 되어서 1989년 제정되어서 1990년부터 시상해 오고 있습니다. 문해, 특히 개발도상국 모호발전 보급에 크게 기여한 개인, 단체, 기구에게 2명씩 매년 선발을 해서 9월 8일 문해의 날을 지정을 해서 세종대왕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계적으로 우수하다는 거죠. 한글의 우수성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 말입니다. 소중한 유산입니다. 여러분들 앞장서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켜주실 수 있죠? 네, 고맙습니다. 우리 언어 순화, 우리 언어 개선, 여기에는 특히 청소년들이 늘 앞장서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지켜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친구들 힘내세요. 안녕!